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얘기가 뭐 연일 TV에 뭐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가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또 그 방향, 또 현재 영향, 또는 현재 안 좋은 상황들 굉장히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H 사태가 가장 크죠. 그중에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의 토지 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비단 뭐 지금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토지를,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또 이제 조정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난 정부에서도 뭐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이제 LH 직원들의 투기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건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이런 내용까지도 발표가 되다 보니 국민 신뢰, 실제적으로 25번 정도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이미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뭐 어떤 결론이 난 거고요. 거기에 공급 대책을 현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서울 지역까지 뭐 도심 재생부터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이제 광명시흥 쪽의 시흥지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불신이 심해지기 때문에 LH공사와 협의를 안 할 테고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면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은 시간대로 더욱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지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 토지 시장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일단 보상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LH 직원들이 가장 크게 노리는 부분이 이 보상금이죠. 토지 갖고 있던 사람들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현금 보상이 대부분이고, 뭐 채권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 보상보다는 현금 보상을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벼락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남 교산부터 고양 창릉까지 이제 5군데 지정됐던 부분 보시게 되면 하남 교산지구에만 6조 7천억 정도가 풀리고요. 인천 계양에 1조 원, 그 남양주 왕숙지구가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가 9천억 정도 되고요. 고양 창릉지구는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만 50조입니다. 50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50조 안에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 토지 외, 그 택지 조성사 외에 기타 토지에 관련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택지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겠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남양주 왕숙지구가 가장 큰 택지개발 조성지구죠. 근데 지금 광명시흥지구가 더욱더 면적이 넓습니다.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부터 하남 교산, 이천부터 광명시흥 보시게 되면 면적 자체가 1271만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상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남양주부터 해서 인천 계양까지는요, 현재 토지 보상 공고가 작년 8월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지구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러면 작년 4분기란 얘기는 현재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년 4분기 3개월 동안 현재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토지는 어디냐 봤을 때는 세종시가 월등합니다. 3.60%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몇 년째 가장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 지역과 이제 기타 인천 경기 지역도 현재 1.22%밖에 안 되는데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가 변동률 보시게 되면 당연히 오르는 지역,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어떤 토지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일수록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종시도 토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현재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랐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지역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외지인들이나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제 현재 공기업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공기업 관련된 또 택지조성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대거 매입했던 세력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했을 때 지가 변동률을 좀 보게 되면 이거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4분기 지가 변동률입니다.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 0.96% 정도가 전국적으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년간 월별 변동률 보시게 되면 12월 달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보실 수 있으면 작년 12월이요. 그리고 2020년 4분기 지가 변동률 말씀드린 대로 3.60% 평균 1%대였는데 평균 전국 지가 변동률이 1%대였는데 거의 3배 정도 수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종시에는 그만큼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토지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이 용도 지역별로 봤을 때 도시 지역에 안에 있는 토지냐 아니면 비도시 지역에 안에 있는 토지냐를 봤을 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한 건데요. 2020년 3분기 같은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이 높아졌냐 낮아졌냐는 거래량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눴을 때 2019년도 3분기, 2020년도 3분기 1년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분기별로 해서 분기를 전년 동기 따졌을 때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 특히 실제로 2019년도 3분기, 그 다음에 2020년도 3분기에 유독 비도시 지역 아니에는 계획관리 지역들, 임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농과 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거기에 이제 농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택지조성 사업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자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땅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신축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사항이 용이한 토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가사항이 용이한 토지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2020년 4분기 이제 4분기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실제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2019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요. 2019년도, 20년도도 계획관리 지역의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실제로 녹지가 더 많이 거래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자연 녹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자연 녹지는 도시의 확장을 예견을 하고 도시를 만들 때 무조건 도시만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녹지를 최대한 더 보호를 해야 된다. 생산 녹지와 보존 녹지로 나눠져 있는 자연 녹지를 나중 향후에 도시가 더욱더 팽창해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연 녹지를 현재 다시 도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4분기에는 녹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가 많이 거래가 됐다. 3분기에는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그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다음 분기에는 녹지가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분기별 토지 거래량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2020년도와 2020년도 3분기, 4분기를 나눠준 겁니다. 순수 토지냐 전체 토지냐, 순수 토지도 말 그대로 토지만 거래. 전체 토지는 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거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년 3분기는 전체 토지가 87만 8천 필지 정도 되고요. 순수 토지가 27만 필지. 그리고 2020년도 4분기에는 전체 토지가 95만 필지, 그리고 순수 토지가 31만 6천 필지. 3개월 사이에 거의 10만 필지 정도가 늘어났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그만큼 많이 구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을 보더라도 현재 서울 지역부터 해서 제주도까지도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시가 가장 월등합니다. 143.5% 정도 현재 토지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요. 3분기 토지, 순수 토지도 이제 토지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토지만 가지고도 46.6%가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뭐 나대지든 실제적으로 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당연히 그 자체 현재 형성된 가격 자체가 다르겠죠. 순수 토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3분기 때는 현재 세종시가 143.5% 정도 거래량이 증감을 했는데요. 한 분기 사이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0.2% 정도 됐고요. 그러면 3분기에 현재 수요가 집중이 됐다는 얘기겠죠. 집중이 돼서 4분기에는 더 이상 구입할 토지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수 토지 거래량도 실제적으로 현재 46.6%가 35.2%로 좀 떨어진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토지 거래량이 현재 급격하게 늘어났고 줄어들었느냐 이걸 가지고도 실제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는 토지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고 내리고 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20년도 5월 3분기입니다. 3분기에 발표된 내용이 뭔가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주요 내용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3분기에 비도시 지역의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발표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형성된 조건들, 특히 신도시 5곳 현재 지정 완료라든가 남양주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이 실제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실제로 거래량 그만큼 많이 늘어났거나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 거래량이 확 늘어났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를 발표를 5월 달에 했고요. 8월 달에는 또 뭘 했냐면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을 집중적으로 서울 권역의 어떤 형태든 간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지역 안에 신규 택지 개발 지구를 또 어느 정도는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릉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근데 이 8월 달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을 고미로 하겠다. 지금 현재 토지에 관련된 용적률 상향 기준보다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급량을 더 24,000 가구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를 나눴을 때 3분기에는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과 이런 거래량이 늘어났고 4분기에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 용적률과도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퍼즐 조각이 마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권별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때가 가장 많이 오른 시점입니다. 63.58%가 집값이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은 23.74% 올랐습니다. 나머지 뭐 그 전에 정부는 실제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저때 주택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게 들어갔던 시점이죠. 지금 현재 종부세라든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쓰여졌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규제가 들어간 후에 어느 정도 공급을 또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와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현재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뭐 오마주 한다라고 느낌까지도 오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역대급 토지보상금 50조 정도가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고요.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자극될 수밖에 없고요. 또 토지 보상금을 받은 원래 그 원천적인 그 자금은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인근에 있는 부동산 시세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현재 따라가고 있는 형태다 보셔야 되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공급지구 토지보상금이 또 시작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수도권 지역으로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양극화는 현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위 신도시, 혁신기업도시 보상금 다시 부동산에 유입됐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실제적으로 현재 집 한 채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되면서 안정화 추세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